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식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함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 건강하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로고 가운데 이런 로고를 흔히 볼 수 있죠. 이건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몸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몸은 한편으로 기울이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항상 똑같은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항상성이라는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은 항상 체온이 36도 5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너무 더우면 땀을 막 흘려갖고 체온을 유지하고요. 너무 추우면 따뜻한 물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 외에도 몸을 떨어가지고 체온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물이 70%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물이 없으면 부족하면 갈증을 일으키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채우잖아요. 갈증을 일으켜도 물을 채울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을 내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농축시키고 물 퍼센트를 맞춰 나가는 거죠. 우리 몸이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성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윌리엄 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것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공감이 가서 좀 떠왔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DNA는 건강을 증진하고 병든 DNA는 질병을 유발하는데 끝에 보시면 주황색이 텔로미어라고 DNA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이 DNA는 우리 생활 습관이나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다 아시죠? 엄마한테 반, 아버지한테 반 세포 반개씩을 받아가지고 하나 세포 가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 어른이 돼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머리카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요즘 보니까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37쪽이나 되는 이 많은 균들이 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균과 숙주가 정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온트라는 새로운 용어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체계, 면역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면역에 대해서는 한번 강의했는데 한번 쭉 찾아보시고 오늘 또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신생, 우리 혈관이 튼튼해야 또 망가지는 걸 또 재생해줘야 혈액순환도 되고 그래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다 망가지면 한계가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하지요. 자, 오늘 공부할 것은 파이토케미컬 가운데 다당체입니다. 다당체라는 것은 포도당이 최소한 적으면 3개 아니면 그 이상 대개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다당체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고요. 버섯, 알로에, 인삼, 보리, 해조류, 기리, 통곡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오늘 버섯이라는 식품이 정말 희귀한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버섯을 좀 많이 드시는 일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면역은 저혈모세포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대식세포, NK셀, T림프구, B림프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런 데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할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와 NK세포에 특별히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이들 활동을 많이 증진시킵니다. 면역체계를 잠깐 다시 살펴보시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화학물질이나 노폐물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안에서 생기면 이렇게 많은 T림프구, 대식세포, NK셀, 백혈구, B림프구 같은 세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T림프구가 뭐야? 적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왔던 거야? 오늘 처음 들어온 거야?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B림프구에다 항체를 생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물질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할까? 자, 항체를 생성한 림프구가 포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T림프구가 공격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염증을 막 만들어내고요.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염증에서 제거합니다. NK셀은 비정상적인 조직의 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 백혈구는 배출을 제거하고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으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을 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식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보면 항원, 밖에서 들어오는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양이 저렇게 한 6가지로 있으면 항체는 저 모양을 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가고 조금만 변해갖고 같이 붙으면 이제 항원, 항체가 결합하려면 균이 힘을 못 쓰게 되겠죠. 자, 면역체계에 대한 베타글루칸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메디시나 200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대식세포와 자연살상세포, NK셀이죠. 기능을 강화해주고 숙주의 면역 방어력을 증가시켜주는 베타글루칸이 종양 2단계인 촉진 단계에서도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또 항혈관 신생으로 종양 전이를 예방한다. 자, 2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보세요. 개시, 촉진, 진행, 저 3단계를 통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화학약법은 첫 번째 개시 단계에서는 차단제를 쓰고요. 촉진과 진행 단계에서는 억제제를 씁니다. 근데 이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이 요 단계를 저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 단계뿐만 아니라 이 단계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전이를 막아준다는 거죠. 암을 정말 확실하게 막아주는데 암을 막아주는 대부분의 식품은 다른 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같이 지독한 걸 막아주는데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오죽이나 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몇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지었죠. 건강한 대장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죠. 유익균 2, 유해균 1, 증강균 7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항상 조성하고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익균은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균이에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장이 깨끗하면 머리도 깨끗하다. 그런 글도 있고요. 균이 한 500여 종 이상이다. 37조 개 이상 세균들이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유익균이 적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러는 질병 상태죠. 대장입니다. 그죠? 대장에는 면역세포의 T셀, B셀 이런 면역세포의 70%가 대장 점막에 존재하고 또
세로토닌의 95%가 대장에서 분비된다고요.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 있죠? 뇌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세로토닌이 대장에 있으면서 이 대장이 면역세포와 관계있기 때문에 세로토닌도 면역세포의 역할, 면역세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뇌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장은 제2의 뇌다. 장에서는 미생물, 또 면역세포, 면역력 이런 거의 70%에 대한 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가 장에 보내는 신호를 한 30%. 대단하죠, 장이. 자, 그럼 버섯은 어떤 항암식품이 있는데요? 베타글루칸과 방향화 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을 보면 항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항균, 오늘은 면역력이네요. 균, 면역력 강화, 항바이러스, 코비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피부 재생 및 보호, 항암 활성 증대, 그 다음에 기억력 회복, 치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항암 및 방사성 치료 부작용을 억제한다. 이 항암제로 인해서 항암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식세포 활성화로 혈전도 제거하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노화 억제도 하고요. 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비만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암도 억제하죠. 그 다음에 특히 유방암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효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억제해주는 양을 많이 못 생기게 하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보면 버섯은 영양제, 항산화제, 항암제,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죠. 대장에서 대장에 사는 균들이 먹는 먹이죠. 그 다음에 면역조절제, 항염증, 심혈관계, 항미생물, 항당뇨 이렇게 만병통치 같은 음식이 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은 암 부작용에 대응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섯의 주 성분이 베타글루칸이고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버섯의 차가버섯은 100g에서 56.68 마이크로그램, 꺼송이버섯 43.60, 노랑 느타리 37.60, 느타리버섯 23.50, 잎새버섯 17.50, 그 다음에 영지, 아카리쿠스, 송이버섯, 상황버섯 이렇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식용 가능한 모든 버섯은 다 약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섯들을 가능하면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생물학적 반응조절제라는 BRM은 면역체계를 증진시키고 방어반응을 유발하는 면역요법의 한 형태입니다. 베타글루칸이 BRM의 한 종류라고요. 암 성장을 지연하고 전이도 억제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는 뭐예요? 면역력을 증가하고 면역력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역할을 하죠. 약화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과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정상세포 기능은 증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질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비타민 D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태양에서 자외선 B에서 우리가 뭘 만드는가 하면 비타민 D를 만들죠.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활용해서
비타민 D3를 만드는데 식이로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할 가능성은 5%밖에 안 되고요. 대개 95%가 피부입니다. 이 햇빛이 중요한데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이 대부분의 인간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여건이 부족해요. 그래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식이 성분으로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말린 버섯, 우리가 참 좋은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면역체계하고 비타민 D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피에서 검사를 하면 비타민 D가 얼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요 25 OHD를 하이드록실 D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25OH2D 이게 활성 비타민 D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요. 근데 이 활성을 비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액상과당입니다. 옥수수 시럽. 우리가 음식 사 먹으면 대부분의 음식에서 액상과당이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체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엉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 캔커피, 아이스크림, 케첩, 잼, 사탕 이런 가공식품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 내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 심내, 혈관 질환, 비만, 지방간 이런 걸 다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죠. 문제는 과일에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흡수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품을 먹으라는 거죠. 혈당이 높을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굉장히 위험한 병들이잖아요. 그래서 액상과당 많이 섭취하는 거 조심하시고 비타민 D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겨울이죠. 비타민 D는 특별히 핵수용체,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호르몬 수용체하고 슈퍼 패밀리다. 크게 보면 같은 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비타민 D가.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핵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정신을 차리셔서 섭취하는 것, 만드는 것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자, 베타글루칸이 그럼 면역을 조절한다는데 어떻게 면역을 조절하는가 그걸 좀 알아보셔야죠. 양방향 면역 조절 작용이 있다. 베타글루칸이 특별히 NK셀, 자연살상세포와 대식세포, 균을 잡아먹는 세포, 그 다음에 잘못된 세포들 죽어라 명령 내리는 세포죠. 그래서 면역력, 자연 면역력을 높여주고 정상세포의 활동을 증진시켜주지만 염증은 억제시키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양방향이다. 자, 양방향으로 면역력을 조절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 베타글루칸이라고요. 병원균과 암을 막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감시하고 강화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가면역질환, 염증이 많이 생기면 자가면역질환이 많이 생기지요. 자가면역질환은 천식이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로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건선 같은 그런 질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만성적인 부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들이 만성적으로 해서 부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증을 줄이는 작업. 면역력은 올려주고 염증은 감소시키는 일을 하는 이 조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면역력 조절이라는 말도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자, 2020년에 조용하게 드러난 제1위의 식품인 버섯은 면역력과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내장과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암 성장을 방지하고 LDL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적인 식품으로 선전되고 있다. 정말 많은 효능을 가진 식품이죠.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식품과학과 인간영양학부의 한 연구는 표고버섯을 매일 먹는 것이 현재의 이용 가능한 어떤 제약
약품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버섯이 이만큼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면역력 결과로 나타나는 염증, 과다 염증, 사이토카인 스톰이라 그러죠. 그걸 예방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특별히 면역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버섯을 따라갈 수 있는 아무런 식품과 약품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여러분 건강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을 크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섯 전골 많이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버섯 가루를 내 갖고 음식 하는데 뭐예요? 넣어 가지고 먹는 거 같이 조미료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번째 강의 정말 많이 실천하셔서 여러분 톡톡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